여기 스토커에 시달리다가 샌디에이고 한인타운에 이사온 한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귀가한 그녀. 그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커피를 내리고 하루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잠시 창문을 열고 집안을 환기시키려고 하는데 밑에서 싸우는 듯한 큰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밑을 내려보다가 경악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충격으로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마는데요. 벌벌 떨면서 차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녀. 대체 그녀는 무엇을 목격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사는 셀리 체프먼이라고 합니다. 저의 직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원래는 미주리주에 살고 있었으나 안전 문제 때문에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되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을 무렵 저에게는 스토커 한 명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당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제가 그린 그림들과 일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SNS에 저의 사생활에 관해 묻는 팬이 있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대학 근처에서 사시나 보네요. 인스타에 올라온 걸 보면 그곳 주변을 자주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오늘 카페에서 그림 작업하셨는데 그 카페에 자주 가시나 봐요. 저도 가봐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댓글이었지만 자꾸 이럴 류의 댓글이 계속 반복되니 저도 찝찝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 뒤 일부러 저는 SNS나 유튜브에 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일절 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는 오싹한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집에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많이 피곤해 보였는데 잘 잤어? 오늘은 태국 음식점에 안 갔네. 매주 금요일마다 태국 음식점에 가잖아. 저는 경찰서에 당장 달려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심드렁한 얼굴로 저에게 친구가 장난치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반응하며 일단 조사는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경찰서에 간 이후로 이상한 문자는 뚝 끊겼죠. 처음엔 왜 갑자기 문자가 끊겼을까 불안했지만 나중에는 저도 점점 그 일을 잊어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스토커에 대한 말을 들은 친언니는 혹시 모르니 CCTV를 달아놓으라면서 초소형 CCTV를 사서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에도 어플을 깔아놓았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 CCTV를 까맣게 잊었죠. 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정거장에서 기다리던 중 심심해서 어플을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언니가 깔아놓은 CCTV가 생각나 한번 클릭해 보았는데요. CCTV 어플을 킨 저는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순식간에 금이 갔지만 그걸 신경 쓸 정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CCTV 화면 속 남자는 제가 사는 집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제 물건을 옮기거나 서랍장을 열어보는 등 별짓을 다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몇 달 전 받았던 문자를 떠올리며 이 남자가 그 문자들을 보낸 남자이며 제 생활 패턴을 전부 알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직 제가 집에 도착하지 않을 시간이라 여유롭게 집안을 쏘다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나마 CCTV의 존재는 알지 못하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긴급 전화를 걸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는 붙잡혔습니다. 정말 언니가 CCTV를 설치해 놓으라고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만약 그때 알지 못했다면 남자는 집에 침입한 것도 모자라 더 큰 일을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사이버 스토킹과 주택 침입죄로 3년의 형량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악몽처럼 그 남자가 계속 꿈속에서 나왔습니다. 그 아찔한 경험을 잊기 위해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고 샌디에이고로 이사 갔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회사를 관두고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죠. 샌디에이고는 제가 살던 도시보다 훨씬 안전했습니다. 로건 헤이츠 지역이나 링컨 파크 등 특정 지역을 빼고는 과반수 이상이 안전한 동네라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다닐 수 있었죠. 샌디에이고에서 산지 3년쯤 지나자 어느새 그때의 사건도 점점 잊혀갔고 일상의 소소한 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곳은 한인타운 근처다 보니 그전에는 먹어보지 못했던 맛있는 한국 음식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김밥, 떡볶이 같은 가벼운 분식부터 시작해서 해물파전에 막걸리 등 저녁 술자리 음식까지 모두 격파하고 다녔죠. 그날도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한인타운 근처 술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밤 11시가 된 겁니다. 저는 이만 술자리에서 일어나야겠다며 밖을 나왔죠. 한국에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아무리 안전한 동네라도 여자 혼자 이 시간까지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이거든요.
저는 우버 택시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택시 앱을 켰습니다. 제 주변에도 몇몇 남자들이 휴대폰을 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고 저처럼 택시를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빛을 내는 외발 전동 휠을 탄 남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10대 소년도 아니고 나이 든 아저씨가 저런 걸 타고 다니는 게 참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이번에는 킥보드를 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도 휘황찬란하게 불빛을 내는 킥보드를 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통화를 하면서 이동하더군요. 저는 대체 이 인간들이 밤중에 왜 저런 걸 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동 휠을 탄 남자가 제 옆에 있던 남자 옆에서 멈춰서는 게 아니겠어요?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더니 가게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전동 휠을 탄 남자가 타고 뒷좌석에 아까 서 있던 남자가 타더군요. 저는 순간 일행인가? 싶었지만 킥보드를 탄 남자 또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술집 앞에 서 있던 남자와 인사를 나눈 뒤 킥보드를 탄 남자가 운전석에 타고 다른 남자는 뒷좌석에 탔죠. 그리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던 저는 그런 장면을 2번 정도 더 보게 되었습니다. 대체 저게 뭔가 싶어 지켜보고 있는데 가게 앞에서 계속 서 있는 제가 이상했는지 술집 주인 아주머니가 나와서 혹시 택시가 안 잡히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택시가 안 잡혀서 그런 게 아니라 킥보드나 전동 휠을 탄 사람들이 누군가와 만나 차를 타는 신기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주머니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가씨, 저건 대리운전이라는 거야. 보통 한인 커뮤니티에서나 이용하니 생소할 만도 해. 한국에는 대리운전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술을 마시면 차를 가져온 사람이 운전할 수 없어 대신 운전해주고 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상류층들이나 회사에서 접대할 때 비싼 돈을 주고 이용하는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드라마에서는 그런 장면을 본 적 있으니까요. 그러나 일반인은 그냥 차를 갖고 오지 않고 택시를 부르거나 여러 명이 함께 한 차를 타고 가 운전하는 사람을 정해두고 그 사람만 파티에서 술을 안 마시거나 딱 한 잔만 마시는 식이었죠. 가끔은 음주운전을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다가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에게 대략적인 가격을 묻자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버 비용보다야 비쌀 수밖에 없지만 그 정도는 차를 끌고 다닐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그 뒤부터 저는 코리안타운 근처에서 술을 먹을 때는 항상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대리운전사들은 거의 대다수가 코리안타운 근처에 사는 예의 바르고 매너 좋은 한국인이었고 한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한정된 사람만 활동하다 보니 같은 기사를 여러 번 만날 때도 많았습니다. 특히 저는 미스터 채라는 60대 운전사를 좋아했는데 영어가 능숙한 한인 운전사들 사이에서도 원어민급 실력을 자랑했으며 교양 있고 품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대기업에 다니다가 은퇴한 남자였는데 돈을 벌고자 하는 것보다는 소일거리로 택시 운전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미스터 채의 안전한 운전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스터 채에게 오늘도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돈을 지불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집에 들어온 저는 커피포트가 끓는 동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향이 나는 커피를 내린 후 머그컵을 가지고 창문으로 갔죠. 매일 밤 잠들기 전 밤하늘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이 저의 습관이었죠. 그런데 창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 커피잔을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는 순간 어떤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 저는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이며 다리가 풀렸습니다. 분명 그 남자야.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지? 비록 CCTV와 경찰이 건네준 사진으로만 봤지만 저는 분명히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음침한 눈빛의 검은 머리 흑인은 저의 스토커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스터 채가 그 흑인 남자와 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갔어야 할 그가 어쩌다가 제가 사는 6층 아파트 건물 입구에서 싸우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으나 저는 일단 신고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신고한 저는 빨리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이 근방에 경찰서가 있었기에 5분도 안 돼서 경찰은 도착했고 그 스토커는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미스터 채가 스토커와 다투게 된 이유는 이랬습니다. 미스터 채는 여자 손님들의 경우에는 손님들이 건물 입구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본 다음 나서는 편이었는데요.
아무리 치안이 안전한 샌디에이고라도 기본적으로 미국 밤거리는 늦은 시간에 귀가한 여자 손님들에게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대리를 불렀을 때도 그는 제가 건물 안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쯤 어떤 남자가 슬그머니 나타나 아파트 문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랍니다. 그렇게 한참을 쳐다보다가 사라지는 남자를 보면서 뭔가 찝찝함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일부러 그 남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어김없이 그 남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토커는 두리번거리면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부러 차를 타고 가는 척하고 백미러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쳐다보았죠. 약간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세운 미스터 첸은 숨을 죽이고 몰래 다가갔습니다. 그 남자가 철사 바늘을 이용해서 아파트 입구 현관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미국 같은 나라들은 아직도 도어락을 안 쓰는 나라들이 많아 제가 사는 오래된 아파트 입구는 이렇게 열쇠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도 철사를 구부려서 열어보려는 속셈이었나 봅니다. 미스터 첸은 그 남자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달려들었고 곧이어 큰 소리를 내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발견한 제가 신고한 것이죠. 잡힌 스토커는 수사에 들어갔고 조사 결과 감옥에서 나온 이후 저의 행적을 알아내기 위해 불법 뒷조사를 서슴지 않는 사립 탐정을 고용하는 등 온갖 짓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스토커는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려 10년형을 선고받았고 그를 도와준 사립 탐정 또한 공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집요한 스토커에 질린 저는 결국 이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갔다 오고도 저를 포기하지 못한 놈인데 10년 뒤에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란 보장이 있겠어요? 저는 안전한 나라로의 이민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많은 나라를 고려하던 중 한국에 이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날고 기는 스토커라고 해도 범죄자인 이상 공항 출국은 어려울 테니까요. 특히 미국과 떨어진 한국은 더더욱 어려울 게 뻔했죠. 한국은 여자들도 저녁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나라라고 하니 거기도 스토커가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미국보다는 나을 거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더욱 친밀하게 돈독하게 지내게 된 미스터 채도 원한다면 한국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여동생네와 연결해주겠다는 제안까지 했죠. 미스터 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 미스터 채에게 깜짝 선물을 하나 주고 가려고 하는데요. 바로 미스터 채와 미스터 채의 부인이 갖고 싶다던 안마 의자를 사줄 생각이었습니다. 몰래 주문시켜서 미스터 채 부인의 생일날에 맞춰 그의 집에 배송시킬 예정입니다. 부부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척 기대됩니다. 한국인 덕분에 스토커를 잡은 미국인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 뉴스는 언제나 흥미로운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